오늘은 미나 붓 고르는 방법과 함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발림은 어떻게 하고 채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붓은 종이에 악유칠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건 평붓 3호고요. 주로 미나할 때는 순지나 장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건 평붓 1호나 2호 정도 사셔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밑색 칠할 때나 넓은 범위에 색을 칠해야 될 때 사용을 합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처음 살 때는 기본 구성으로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붓은 두 개가 좋습니다. 하나는 먹선을 쓰고요. 한 개는 색선을 그리는데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먹선은 나중에 색선으로 바꿨을 때 먹물이 배어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채색붓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채색붓은 대중소로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아요. 이게 최소한의 구성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붓은 더 많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채색을 할 때 사용합니다. 적은 면적에는 소를 사용하고요. 조금 큰 면적에는 큰 붓을 가지고 물감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채색붓도 이렇게 구성을 사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발림용 붓입니다. 채색붓은 앞에가 조금 뾰족한데 뾰족하다면 발림용은 모가 둥글고 평평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림할 때 고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발림붓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가 평평한 붓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하고 항상 붓을 보관하실 때는 잘 말려서 붓 발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지고 이동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다니시다 보면 모가 꺾여가지고 선이 잘 안 그려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란도 그리는 과정과 그리고 발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발림은 영어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란 모란꽃을 그릴 건데요. 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감에 사용할 때 물의 비율은 채도에 따라서 약 다르긴 하지만 물감 양의 3배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는 게 가장 농도가 좋더라고요. 자, 오늘 모란도에 들어갈 색들을 다 전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섞어서 물감이 뭉쳐지는 곳이 없게 사용을 하고 붓에도 물감이 뭉쳐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연두색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형광색 같은 그런 색이 섞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조금 섞어가지고 채도 자체를 낮게 좀 떨어뜨려서 사용해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잎사귀 색이, 자연스러운 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두에는 주황이나 빨강을 꼭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한 초록까지 구성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진한 초록이 없다 싶으면 여기에 수감을 섞어가지고 초록의 진함을 아주 진하게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여드릴 방법은 색 발림인데요. 아까 모란도에 나왔던 그런 노란색의 기본을 전체적으로 다 칠해줍니다. 꽃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칠을 해놓고 약간 마른 뒤에 색 발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을 할 때는 항상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기본의 색으로 바탕을 전체 다 칠하셔야 합니다. 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나, 번지지 않나 잘 보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황토로는 잎사귀가 뒤집어졌을 때 그 밑에 면을 칠하려고 황토색을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발림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물을 놓고, 하얀 그냥 물을 놓고, 발림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아까보다 더 센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물로 끝쪽만 발림 붓으로 쓱 이렇게 펴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할 부분 끝쪽만,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주황색을 조금 더 해서 이 안에를 조금 더 샛노랗게 해서 이렇게 발림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붓으로 끝쪽만 살짝 펴도록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채색이 번지는 과정이 생겼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초록으로. 초록은 인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맥에 그림자 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셔야 음영이 생기면서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발림붓으로 술술 피는데요.
발인붓에 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물을 쿡 찍어가지고 발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번지겠죠. 그러니까 발인붓을 아무리 물이지만 사용할 때는 살짝 꼭 짜서 이렇게 번질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색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약간의 뒤집어진 입에도 연두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붓으로 풀어주면서 발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저 끝쪽에 주황색도 넣어주고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을 보시면서 그 색감에 들어가 있는 색을 이제 전체 밑색이 깔리고 나면 이렇게 조금씩 가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다른 꽃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붉은색으로도 색 발임을 하는 거, 그리고 물 발임을 할 때랑 색 발임을 할 때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놓고 제가 흰색을 조금 짰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붉은 꽃을 한다고 할 때 색 변화 주는 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은 항상 2배에서 3배 물감 농도에 따라서 너무 두껍지 않게 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물 발임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붓을 꼭 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살짝 스며들면서 번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량이 많아서 제가 붓으로 조금 찍어내면서 덜어냈어요. 자, 흰색에다가 빨간색을 조금 섞었더니 이렇게 핑크가 됐죠? 자, 이렇게 색발림을 할 때는 전체적인 밑색을 흐린 거를 좀 깔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한 색으로 잡아주면서 발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색발림과 물발림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림을 하면 자연스러운 이런 색의 흐름이 이렇게 명암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림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잎사귀 쪽에서도 마르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물붓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색감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그라데이션 효과가 잘 나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끝쪽까지 아주 옅은 농도로 이렇게 표현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한 거를 찍고 물 발림을 하면 어떻게 스며들게 되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림 붓으로 쑥 이렇게 해주고 나면 네, 이렇게 옅은 것부터 진한 것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보였던 모란도 채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톤의 밑색을 다 깔아줍니다. 자, 이게 제일 밝은 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면 그려놓은 먹선이 덮일 정도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색선을 다 그려줄 거기 때문에 먹선이 너무 튀게 남아 있으면 선을 아주 여러 번 그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선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발림을 할 때도 물감이 어느 정도 밑색이 마른 다음에 하셔야 해요. 마르지 않았는데 잘못하면은 쭉 하고 전체적으로 번져서 선 밖에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작업 해놓고 나서 좀 마르고 했을 때 다음 진한 색을 들어가면서 발림하는 과정을 합니다. 자, 본이 되는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그에 맞는 색깔을 찾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줄기는 황토 계열로 밑색을 칠하고 나중에 마르면 그 위에 연두로 색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붉은 꽃도 이렇게 해서 제가 색으로 넣어주면서 이제 발림을 할게요. 자, 여기 붉은 꽃은 색의 변화 차이가 많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을 넣고 물로 발림하고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조금 여러 번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 아주 반복해서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만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잎사귀에 음영을 주면서 발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잎맥의 반대쪽에 음영 지듯이 색을 넣어주고 물붓으로 싹 끝쪽을 풀어줍니다. 항상 끝쪽을 풀어준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안에까지 와서 다 하게 되면 물감을 다 걷어내기 때문에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잎맥 있는 반대쪽에 음영 주듯이 해서 싹 풀고 또 이쪽 아래로 이렇게 하면 볼륨감이 생기면서 잎맥의 색감에 변화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발림을 해주고 이제 조그만 요 잎사귀 보니까 연두로 이렇게 색 변화가 있더라고요. 연두에 약간 그 연한 잎의 느낌이 있고 끝쪽에는 또 갈색으로 잎사귀에 색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갈색을 짜 덮고 이렇게 줄기까지 해서 해준 다음에 갈색으로 이렇게 색을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발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잎사귀에 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나무 있는 곳 갈색으로 윗색을 깔아주고 붉은색으로 색이 이제 본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색을 찾아서 변화를 줍니다. 자, 꽃도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색 변화와 함께 덩어리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잎, 속에 들어간 잎까지 해서 이렇게 색감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음영진 것이. 자, 이제 노란 꽃에 음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쏙 들어간 잎에 노랑으로 음영을 표현하고 물붓으로 이렇게 발림을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쭉 잎사귀 안으로 들어가진 꽃잎들은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색 변화를. 이쪽도 노란 거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꽃의 덩어리감이 생겨지는 게 보이시죠? 샛노랑으로 이렇게 해놓고 물붓으로 끝쪽만 풀어주고 자, 이렇게 음영지게 색을 넣어주고 끝쪽만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자, 맨 끝쪽에 이 레몬색은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끝쪽만 살짝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다 풀어버리면 이 노란색으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의 덩어리감이 안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맨 끝쪽은 남겨두고 그 아래 부분에만 이렇게 발림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노란 꽃의 음영을 이제 다 거의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빠진 곳 없나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이제 빨간 꽃 쪽에도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감을 더 해주고, 그림과 이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색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을 넣어준 다음에 하얀 부분에는 흰색 물감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다가 너무 자국이 많이 남거나 그러면 물붓으로 가림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벌써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자, 이제 그림 본을 자세히 보시면서, 아, 여기는 이런 색감이 들어갔구나, 이런 디테일한 표현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끝쪽에도 조금 더 붉은색, 그리고 갈색, 이런 색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한지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우리 한국화 작품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흰색도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 나서 뒤에 붉은색과 잘 섞이도록 이 끝쪽을 살살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핑크부터 빨강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조금씩 하면 할수록 더 예쁘게 되죠.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손이 가면 그만큼 더 정성스럽게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다워지죠. 자, 이제 노란 꽃잎에 색선으로 이 꽃잎에 이제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그림의 본을 보니까 약간 주황에서 황토 그리고 갈색이 섞인 그런 진한 색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이 색선을 하면 완성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테두리를 그릴 때는 얇은 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좀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굵게 나오면 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감을 칠한 다음에 선을 한두 번 그어 보신 다음에 얇은 선이 나올 때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굵은 선이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자칫 좀 투박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선은 최대한 꽃잎이니까 얄쌍하게 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맥을 그릴 텐데요. 인맥은 제가 보니까 남색, 수감색, 여기 수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감색으로 인맥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그릴 때도 너무 얇진 않지만 그래도 굵었다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선의 변화가 살짝 있어야 돼요. 우리 잎사귀도 보면 그렇죠. 위쪽으로는 조금 더 굵고 아래 끝쪽으로는 얇게 되는 거를 잘 보시면서 붓끝을 누르면은 좀 굵어지고 붓끝을 떼면 얇아집니다. 이렇게 굵었다가 얇았다가 하는 인맥을 다 그려주세요. 자, 이제 그림의 본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꽃에는 약간 붉은 갈색으로 선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인맥들, 선들, 줄기의 선들 이런 거를 찾아서 다 그려주시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갈색하고 붉은색을 약간 섞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을 다 넣으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따라 하시다 보면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처음이 어렵지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은 영상 계속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예쁜 그림들을 그리면서 행복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감상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